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마이크론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은 반도체 종목입니다. 자, 근데 하나마이크론 말고 하나머트리얼즈라고 있어요. 이건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입니다. 자, 이 구분을 지어야 된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 구분을 짓고 있어야 됩니다. 대략 한 17년을 지나서요. 18년부터는 계속해서 각광받았었던 게 비메모리 쪽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엔비디아처럼 설계하는 쪽, 무슨 이야기냐면 아키텍처를 만들어내는 좀 그런 기업은 없진 않지만 규모가 작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1조 이상의, 그러니까 조 단위의 설계 기업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설계 쪽이 아니라 파운드리 쪽입니다. 자, 설계된 반도체 도면이 넘어오면 고객사의 요청에 맞게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쪽에서 1등이 어디죠? TSMC죠. 이게 정확히 23년 기점으로 메모리 반도체가 각광받는 시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허들이 비메모리보다는 좀 낮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는 비메모리의 세대 교체에 맞게 메모리 반도체가 발전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자, 메모리 반도체가 먼저 기술 개발이 되어서 비메모리, 즉 AP나 CPU가 바뀌어왔었던 게 아니에요. AP나 CPU가 변경되어 가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뒤에서 쫓아왔었단 말이에요. 반도체 시장 자체에서 AP나 CPU, 즉 비메모리 반도체보다 메모리 반도체가 앞설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반도체 쪽에서 비메모리 쪽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지고, 그리고 설계하는 쪽보다 물론 설계하는 쪽의 시가총액이 훨씬 더 큽니다. 시장을 형성하는 쪽이기 때문에. 근데 파운드리죠.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실제 생산을 해주는 그쪽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서 한국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은 기업이 DB하이텍이에요. 자, 보세요. 2020년 들어서 DB하이텍은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냈고요. 그 이후에 조정을 크게 받았죠. 이거는 주가 구조상 어쩔 수 없습니다. 고가 돌파를 계속 해왔지만 매물소와 상승, 매물소와 또 상승, 그리고 여기서는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항상 비메모리가 부족하고 메모리는 치킨 게임이다 이래가면서 가격 하락에 대응을 해왔는데 왜 지금 들어서 메모리 반도체 쪽이 강세를 보일까요? 그건 AI 반도체, 즉 AI 하드웨어 때문입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강세를 보인 종목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이수 페타시스예요. 물론 그룹사 자체적으로 계열사들의 재편이 되고 상장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지주사는 지주사대로 분리되고, 그리고 이수그룹 내에서 현금 창출이 가능한 기업들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시작한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수페타시스는 PCB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AI 반도체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PCB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수페타시스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수그룹 내에서 무언가의 개편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주가에 함께 반영된 결과다. 그러면 한국에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즉 시세가 더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요, AI 반도체를 엔비디아와 AMD에서 만들어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단독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수요가 쏟아진다는 이야기를 엔비디아에서 직접 코멘트를 했죠. 5월 달에. 그러면서 반도체가 2차 시세를 강하게 내고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나오는 게 이제 HBM입니다. HBM은 간단해요. 기존에 있었던 메모리 반도체를 층을 쌓아요. 이렇게 층을 쌓아서 효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용량을 대폭 키우는 거죠. 이것과 관련된 비슷한 기술이 엔비디아나 AMD의 SLI나 크로스파이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체도요,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하는 이유는요, 한 대당 돌아가는 성능 자체가 조금 높아집니다.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답 나왔습니다. 지금 하나마이크론이 머트리얼즈보다 강한 이유는요, 메모리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요. 주가는 무조건 선반영합니다. 선반영. 자, 그런데 항상 메모리 쪽만 각광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시장의 판단은 하나마이크론이 강세를 보이는 게 맞아요. 물론 이것보다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 ISC도 그렇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도체, 즉 AI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실적이 하루아침에 그냥 딱 끝나고 한 분기, 두 분기 잘 나오고 끝나고 이렇게 되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설비 투자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거는 연 단위의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무조건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 마이크론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 머트리얼즈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법,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가격 전략, 그리고 이 가격 전략은 무조건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보유 전략은 잘 들으세요.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됩니다. 이 단기 보유 전략이라는 건 기간으로 따지면 2주예요. 그런데 2주가 넘어갈 수도 있겠죠. 2주가 넘어갔을 경우에 전 장기 투자로 넘기고요. 이 장기 투자의 최종 기간은 2달입니다. 2개월. 자, 왜 제가 이런 전략을 사용하면서 가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느냐. 보유 기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주 기간이 지났는데 수익이 10%밖에 안 돼요. 또는 5%밖에 안 돼요. 근데 주가의 추가적인 뭐 이런 시세나 상승세는 나올 수 있어요. 또는 반대로 2주를 보유했더니 내가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1차 매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세가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매수 구간을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단기 투자로 전환되었을 때 최대 2달 안에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2달이라는 기준을 잡냐면, 저는 항상 신고가 종목만을 매매를 하지만 신고가 구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매물 소화 과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주식시장의 최대 시세 구간은 대략 3에서 4개월 정도예요. 근데 왜 2달일까요? 잘 들으세요. 시세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보유를 하지 않고 추적을 하지만 실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매물 소화 과정 또는 돌파 과정에 우리는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 마이크론의 가격 전략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마이크론과 같은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과,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를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하나 마이크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과 검색기까지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 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하나마이크론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하나마이크론뿐만 아니라 또는 반도체 종목들뿐만 아니라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그리고 초대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아예 뭐 삼부토건과 같은 코스닥 잡주들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시장에서 시세가 시작되는 그 초입 구간에는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게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는 무조건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칩니다. 매물 소화 과정 이후에 본격적인 시세가 시작이 되는데 그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직전 고점, 최고점, 그리고 뭐 그동안에 거쳐왔었던 가격대에 대한 고점 이런 구간을 다 거치게 되죠. 그 각각의 구간별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건 가격 전략이라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얼마에부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상승룸이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건 뭡니까? 삼성전자예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베이스로 깔리면서 중대형주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조가 넘으니까 중형주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한 중형주에서 중대형주 요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그 중에서는 강세를 보이는, 즉 밸류에이션 평가, 즉 멀티플 평가를 가장 많이 받는 게 어떤 종목이냐? 그건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뭐 물론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한미반도체는 지금 시가총액이 4조 이상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마이크론이 4조까지 갈 수 있다, 이걸 보는 게 아닌 거예요. 뭘 봐야 되느냐? 한미 반도체가 받았었던 시장의 평가, 즉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간 그 폭, 그걸 최대치로 잡고, 그리고 제가 베이스로 깔려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삼성전자라 그랬죠. 삼성전자 시세가 유지될 때까지 하나마이크론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폭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가격 전략을 세울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격 전략이 만들어졌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유 전략이고요. 이 보유 전략은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이 장기간으로 늘어났을 때 전 최대 2달 2개월까지 매매를 진행을 하고, 이 구간 내에서 보유 기간에 대한 판단은 절대 내가 해야 됩니다. 그 내가 해야 된다는 말이 뭐냐? 시장에 따라서 뭐 종목이 빠지는 것에 따라서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가격이 좋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마이크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삼성전자에 대한 베이스가 깔려있는 그런 내용, 그리고 한미 반도체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즉 멀티플을 몇 배까지 받았는지, 이 구간이 이런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모든 분들이 다 받아볼 수 있게 공개된 공간에다가 링크를 걸어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하나마이크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습니다.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하나마이크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의 성의인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하나마이크론을 포함한 반도체 종목으로 큰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하나마이크론은 반도체 종목이지만 그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부가가치가 높은 게 비메모리 쪽이 부가가치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하나마이크론을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새로운 수요가 생겼을 때는 비메모리 반도체보다 메모리 반도체가 시세가 더 잘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의 베이스를 깔고 가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삼성전자다. 이걸 가지고 가격 전략, 즉 매매할 수 있는 최종 매매할 수 있는 가격 전략과 단기 보유 전략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영상 상단의 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서 모든 분들이 반도체 종목으로 성공 투자하세요. 돈 됩니다.